네, 이지케어텍의 재간한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하시는 분이 최첨단 소프트웨어 막 그래서 살짝 겁이 나는데요. 일단 저는 이지케어텍에서 현재는 해외 사업팀 그 기술 파트의 리더를 맡고 있는 기술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사실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해서 지금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행히 또 한 달 전쯤 이 눈 수술을 해서 앞이 잘 안 보여서 다행입니다. 일단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의료 IT에 특화된 그 전문 기업이다 보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 의료 IT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그 해외 사업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WBS 사업을 수주해서 수행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차트별로 그냥 딱딱 끊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야기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그 HSF라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개발 과정, 그리고 품질 개선 활동.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면서 어떻게 품질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 내용은 살짝 지자랑도 좀 있고요. 또 회사 홍보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시간에 좀 그 텀을 봐서 좀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런 품질 개선 활동을 한 그 결과물을 실제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한번 테스트 용도로 실제 시연을 해보고 가서 그들의 개발자가 직접 개발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런 그 파일럿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 저희 프레임워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도입이 돼서 올 4월 달에 오픈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이지케어텍이 해외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해외에서의 반응 그리고 수상 내역 등을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HSF를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로 쓰고 있고요. 이 뒤로는 계속 HSF로 말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이지케어텍은 뭐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의료 IT에 특화된 그런 회사로서 여러 가지 특허나 뭐 수상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그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미국 외 세계 최초로 힘스 스테이지 7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통한 다양한 솔루션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강점들은 국내에 적용된 사례밖에 없고요. 현재 저 이지케어텍이 해외에 적용된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그런데 그 해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키워드를 뽑은 게 그 재사용성과 유연성,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패키징, 그리고 글로벌화를 주요 키워드로 뽑아서 이 키워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진행을 하는 찰나에 마침 2011년도에 WBS 사업에 참여를 하게 돼서 이 HSF라는 이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HSF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의료 IT 기술을 접목시킨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의 테스트와 성능,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아키텍처는 사실 이 주제로 한두 번 정도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차트보다는 좀 더 쉽고 간단한 차트를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아무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보다도 높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좀 용어를 좀 많이 써서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HSF라는 거는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그 기존의 뭐 자바 기반이라든지 단넷 기반 또 다른 뭐 C++ 기반 그런 기반에서 서버 사이드 모듈을 보통 얘기를 하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그런 기술 서비스 외에 그 응용 서비스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그거를 의료 서비스 IT 프레임워크라는 그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 1, 2, 3으로 만들어 그 표시를 했는데요. 레이어 1, 그러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는 그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테크니컬 서비스가 되겠죠. 뭐 권한이라든지 로깅, 트랜잭션, 보안, 그리고 뭐 이세션 등등의 기능들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스탠다드 모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HI라고 하는 그 진로정보 교류 같은 그런 모듈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위에서 이제 실제 코어 서비스,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그 의료 산업이 저희 회사가 지금 11년째 된 회사인데요. 그 국내의 모든 어떤 병원의 그 SI를 하다 보면 항상 똑같은 서비스를 만듭니다.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같은 서비스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아주 불편한 행동들인데, 이번에 저 AHSF를 만들면서 그런 매번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 필요 없이 어느 병원을 가든 꼭 있어야 되는 서비스, 꼭 필요한 서비스는 아예 만들어 놓자. 그래서 그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모듈로 제공을 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API와 그 헬퍼를 제공을 하자라고 해서 그런 테크니컬 서비스 위에 그런 공통 코어 서비스를 같이 얹어서 그거를 하나의 패키징으로 묶어서 저희는 그거를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코어 서비스가 같이 여러 가지 각 모듈별로 결합력이 없이 단 응징력은 강하도록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 및 교육을 통해서 실제 SI가 진행되도록 그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사례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저희 이지케어텍은 대형 병원 위주로 지금 SI 사업을 쭉 진행을 했는데요. 이 HSF를 만들면서 꼭 대형 병원을 타겟으로 그 의료 IT를 발전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소형 병원, 중형 병원, 대형 병원 어디서 어느 사이트에서도 사용 가능한, 또 가격이 저렴하게 필요한 기능만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모듈화 시키자. 이 모듈별로 디펜던시가 존재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 서비스를 다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본적인 이슈를 가지고 HSF라는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기술 서비스 파트를 담당했다 보니까 이 기술 서비스 쪽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기술 서비스 파트의 프레임워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위에 있는 UI 컨트롤 쪽,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드, 차트, 트리, 뭐 콤보 박스, 리스트, 뭐 타임라인, 다킹, 탭 이런 상용된 툴이 많죠. 대표적으로 뭐 인프라지스틱 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 의료 서비스 SI를 진행하다 보면 그 기능, 상용 툴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는 구현할 수가 없는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뭐 그 툴로는 쓸 수 없는, 이 툴을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HS를 만들면서는 그 컨트롤을 아예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컨트롤 제작에 대한 베이스는 WPF 환경에서 개발했는데요. WPF 기본 그 로직을 따라가되 그 안에서 우리가 10년 동안 쌓여있던 그 노하우와 우리 그 WBS 사업을 하는 참여기관, 참여병원, 그러니까 뭐 서울대병원, 뭐 이대 목동병원, 성림병원, 뭐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등의 그 요구사항을 다 받아서
적어도 꼭 들어가야 되는 컨트롤 기능들은 다 요구사항을 수집을 해서 그거를 컨트롤에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컨트롤 프레임워크라는 조건을 만들었고, 그 기반 하에 UI를 개발할 수 있는 패턴 템플릿을 만들고, 그 패턴 템플릿까지 같이 프레임워크에 들어가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보안 쪽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소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서비스 처리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비즈니스 서비스를 그냥 좀 더 쉽게 그 소아 서비스로 변환하는 변환기 같은 기능을 하나 추가로 만들고, 그걸 또 UDDI 서비스로 올려서 그 익스터널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의료 장비 기기와 연동할 수 있도록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특화된 그런 기능을 또 만들었고요. 당연히 이제 개발 환경, 실행 환경, 운영 환경에 맞는 또 기본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진료 서식 서비스, 생성기, 뷰어, 뭐 기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POC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능들을 가진 그 시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또 실제 적용까지 한 그런 단계까지 갔고요. 이 모든 과정을 저희는 이제 애자일 방법론을 써서 그 스크럼을 이용했습니다. 스크럼 이용하고 그 실제 개발도 그 최대한 TD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연구과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애자일 방법론과 TDD를 썼었을 것 같아요. 실제 저도 12년 동안 SI를 많이 해봤지만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현재 우리나라 국내 사업에서 SI를 진행하면서 스크럼 방법론을 쓴다, 뭐 TDD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성공한 업체가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과제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최대한 맞춰보자, 한번 해보자 라는 그 개발팀끼리의 어떤 의지가 없었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 충분한 가이드가 되지 않았었으면 더 어려웠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전에 얘기했던 서비스 변환기인데요. 실제 그 병원은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뭐 장비와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그 병원과 병원과 인터페이스, 그 환자와 병원과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 외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많은 그 외부 일을 해봤지만 병원만큼 인터페이스가 많은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번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때마다 실제 비즈니스 서비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개발하고, 또 그거를 유지보수가 2개로 늘어나고 3개로 늘어나고 4개로 늘어나는 그런 사례가 쭉 이어져 왔었죠. 저희 이지케이팅 내부에서도.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좀 많이 그런 패단을 좀 없애고자 그 서비스 변환기를 만들었는데요. 실제 사용되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 서비스를 요 뒤에서 동영상을 보시겠지만 비즈니스 서비스를 그 선택해서 웹 서비스 변환이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변환을 시키면 그 헤더 정보만 읽어다가 IIS에 올려서 뭐 REST JSON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웹 서비스 방식으로 노출을 시키는데, 그 익스터널 서비스는 그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비즈니스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는 그런 변환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점은 그 유지보수의 포인트가 한 군데라는 거죠. 기존에는 그런 서비스 방법론에 따라서 또 장비가, 예전 장비는 유지보수가 안 된 장비가 많아서 그 장비가 사용하게 된 인터페이스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WCF 통신 방법을 쓰고 있는데 뭐 예전 방법으로 써야 되면 그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장비를 구매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니즈가 워낙 많아서 강했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 변환기도 같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베이스 프레임워크라든지 뭐 패턴 템플릿, 소아, UI 컨트롤, UI 패턴 같은 거 여러 가지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그 서비스 생성하는, 소아 서비스 생성하는 그 서비스 생성기랑 UI 컨트롤에 대해서만 잠깐 그 동영상을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희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 나와 있는 소아 서비스라는 그 메뉴를 통해서 저희가 10대 웹 서비스 1.1 버전이나 REST JSON 버전으로 간단하게 서비스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모드를 한번 시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코딩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바로 웹 서비스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입니다. 바로 이렇게 변환이 되죠. 그리고 뭐 웹서비스 기본 방식, 예전 방식으로도 다 이렇게 서비스가 다 노출이 되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돌리겠습니다. 그리드라든지 너무 빠른가요? 뭐 그리드라든지 콤보, 트리뷰 그리고 기타 컨트롤들에 대해서 그 기능들을 다 이렇게 샘플링을 했습니다. 만들어서 실제 이 보시고는 요 화면은 개발자 분들한테 배포된 그 샘플이고 여기 메뉴에는 없지만 위에서 보면 이제 소스 코드 보기가 있어서 이 소스 코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그 사진은 그냥 왜 꼭 여자 배우를 썼느냐 그냥 그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남자다 보니까. 그 기존의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에 그 사실 병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바라봐 주실 분들은 좀 잘 만들었네. 어떤 분들은 좀 조잡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실제 개발 그 영상을 보셨을 때는 좀 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보셨는데 뭐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기술 서비스 기반으로 그 여러 가지 기술 환경에 대해서 컨트롤이나 뭐 기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WBS 사업을 하면서 그 한 7개 병원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 쓰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그러니까 오토믹 서비스를 분석을 해서 실제 그거를 다 설계하고, 설계 내용을 분석하고, 다시 분석 내용을 또 분석해서 실제 컴포짓 서비스를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병원, 그리고 저희가 이지케어텍에 10년 동안 했던 모든 병원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또 수집을 해서 실제 거기에 대한 교집합을 쫙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병원들이 꼭 있어야 되는 시스템,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모두 사용이 가능한 그런 메소드나 기능들을 도출을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게 이 217기 비즈니스 공통 서비스였습니다. EMR, CPOE, CDSS, HIE. 그러니까 EMR은 뭐 전자의무기록이고요. CDSS는 뭐 그 임상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뭐 CPOE는 처방 전달, HIE는 뭐 그 환자 정보 교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영역 안에서 지금 보시는 저런 목록들이 기능들입니다. 이 기능 안에 이제 수많은 그 메소드와 클래스로 분리가 되겠죠. 그것들을 모아서
총 217개 비즈니스 공통 서비스를 만들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듈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의존성 없이 또 응집도 강하게. 그래서 또 이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 서비스가 또 딱 여기에 맞게끔만 쓸 수는 없습니다. 사실 SI를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수술 예정 조회라는 이 기능을 그들은 더 확장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면 축소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변경 방법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할 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컨트롤한 게 아니고요. 실제 저희가 파일럿에 나가서 그 파일럿 했던 개발자가 한 거 저희가 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이제 매뉴얼에서 찾고자 하는 서비스를 조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해당 메소드나 뭐 이름을 조회해서 거기에 대한 스펙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상세 스펙이나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샘플들을 찾아서 이렇게 각 컬럼마다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다 거를 미리 보고 여기서 그 서비스 찾습니다. 여기 찾는 기능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 찾아서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그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는 코드가 제너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만 만들어 놓고 해당 버튼만 그 서비스를 연결시켜 주면 자동으로 그 서비스가 호출되는 이렇게 서비스가 바로 호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공통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조회 서비스는 그 사용자에 의해서 수정이나 확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개발자분들이 또는 사용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고 굳이 매번 만들던 거를 또 만들 필요 없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품질 개선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품질 개선 활동으로 코드 매트릭스나 코드 인스펙션, 코드 커버리지, 그리고 퍼포먼스 프로파일링 등을 사용했는데요. 그 품질 목표는 말씀드린 재사용성이라든지 뭐 그런 재현 가능한 테스트를 해야 됐었고 또 제3자 검증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소프트 공학센터에 좀 지원을 받아서 그런 정규적인 측정이나 관리를 좀 수행을 했고요. 테스트 케이스를 보강해서 뭐 세부 유형별로 이제 그 어떤 코드 커버리지를 분석을 했고 또 코드 표준화 및 뭐 다양한 테스트 활동을 통해서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 검증된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선 활동으로는 이제 코드 매트릭스입니다. 코드 매트릭스 도구는 저희가 아무래도 단넷 기반이다 보니 비주얼 스튜디오 얼티밋 환경에서 많이 구현이 됐고요. 그 보자는 건 이제 순환 법작성 그리고 상속 수준, 결합 수준, 코드의 줄수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 지표를 제가 끌어냈고요. 이 지표에서 저 빨갛게 초록색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코드 리팩토링을 수행을 해서 그거에 리팩토링을 수행해서 이 수준을 점점 좁혀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매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했던 역할은 그 코드 간의 결합도를 좀 낮추고 응집력을 강하게 그리고 불필요한 순환 복잡성을 제거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었었고요. 그 코드 인스펙션은 기본적으로 FX캅을 이용했는데요. FX캅에 저희 HSF에서 필요한 그런 룰을 추가해서 이런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경고나 오류 외에 HSF 라이브러리 정책을 추가해서 그것들을 항상 빌드되거나 체크인 될 때 반드시 이걸 한번 태우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 커버리지는 저희가 아까 TDD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요. 테스트를 다 만들고 그 테스트에 의해서 이제 코드가 작성이 되긴 했지만 작성된 코드가 다 테스트를 통하진 않더라고요. 다 할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뭐 0%도 나오고 뭐 20%도 나오고 30% 나오고 하는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거의 80% 이상의 코드 커버리지를 유지하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최악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테스트를 돌려서 커버리지 활동을 딱 했는데 0%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또 그 소프트웨어 공항센터 담당자분한테 엄청 깨지고 또 며칠 밤을 새면서 이거를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계속 추가한 거죠. 테스트 케이스 추가하고 거기에 대한 그 사례를 추가하고 해서 우리가 만든 모든 소스 코드가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주, 매월 한 번씩 전체 테스트에 대해서 자동으로 돌게끔 하고 그 결과를 그 담당자가 내려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환경을 만들고 구현을 했습니다. 뭐 TDD 활동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테스트 작성하고 그걸 돌리고 리팩토링하고 정의하고 이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그 어렵지만 좀 그래도 좀 품질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프로파일링인데요. 실제는 보통은 여러 개발자분들은 메모리나 뭐 그런 함수 코드에 대해서만 프로파일링 수행을 하죠. 저희는 이제 계측, 동시성, 메모리, 샘플링 네 가지에 대해서 다 프로파일링을 수행을 했고 실제 보고서를 마지막 보고서를 보시면 실제 테스트하기 전에는 여기 우측 하단 좌측에 있는 걸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초당 처리 건수가 뚝뚝뚝 떨어지는 현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런 결과 분석하고 수집하고 다시 수정해서 또 측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지금 제3자 검증 테스트까지 거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개선 활동을 저희가 그 노하우를 생겼잖아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그 베스트 케어 품질 활동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 해외 파일럿을 수행을 했죠. 국내에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1차 수행을 하고 한 달 정도 수행을 했고요. 한 달 반 정도. 그리고 양산 부산대병원에 가서 또 거기서 한 달 반 정도 파일럿을 수행을 해서 실제 여기에 있는 이런 외래, 입원, 응급진료 그리고 CDSS에 대해서 우리가 모듈을 제공을 했고 그 모듈을 직접 너희가 개발을 해봐라 해서 우리 개발 담당자는 옆에서 가이드만 해주고 실제 거기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해서 이제 결과를 뽑아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도 해보고 보고자료 받아서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더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과연 쓰기는 편한지 매뉴얼은 적절한지를 다 도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하고 진행을 했고 이것이 끝난 뒤에 태국 비파란 병원에 가서 거기서 한 2달 정도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랑 그 똑같은 파일럿 진행했는데 사실 저희가 주로 보고 싶었던 거는 다국어와 글로벌어였는데요. 그분들이 보고 싶었던 거는 결국은 그 HI 왜냐하면 태국뿐만이 아니라 사우디나 말레이시아도 결국은 그 민간 의료가 있어서 한 병원의 오너가 여러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원끼리의 그 환자 정보 교류라든지 그런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테스트를 하고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건 아마 진료 정보 교류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다국어 검증을 저희 나름대로 했죠. 왜냐 의사진은 대부분 영어 쓰고요. 간호진은 대부분 모국어를 씁니다. 태국은 태국말을 쓰고 사우디는 뭐 중동어를 쓰고 뭐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어를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국어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주는 환경에서 저희는 목적은 다국어나 글로벌화였고 그들이 보고자 하고 싶었던 거는 HI였었고 해서 그거를 적절히 믹스해 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다국어 어플리케이션, 다국어 도구가 있는데요. 실제 글로벌레이션 매니저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라든지 딕셔너리를 관리하고 그거에서 이제 빌드를 만들어서 DL이나 XML 또는 자멜 파일로 떨어뜨려서 그걸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는 자기가 선택한 언어를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정말 좋은 저희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파일럿 통해 얻은 거는 그런 구조화된 프로세스나 소스 코드나 그리고 이런 테스트나 성능 활동에 대한 노하우, 과거에는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리팩토링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몸으로 습득을 했죠. 그리고 실제 재사용에 가능한 HSF 공통 의료 서비스를 확보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확장까지 고려를 한 그런 소스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차세대가 구축을 했죠. 오픈을 했고 지금 6개월째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컴퓨터와 같이 협력해서 몽골 IMC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의 그 시스템을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시스템 자체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특허가 지금 한 26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UI 컨텐츠에 대한 그 특허가 굉장히 많아서 그냥 지나가다가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컴퓨터 나오는 화면들이 다 그 저희 HSF 통해서 만들어진 분당 HIS 시스템입니다. 베스트보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뭐 아이패드 그리고 PC 그리고 핸드폰 화면에 나오는 모든 모바일 시스템까지 다 저희가 제공하는 HSF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솔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HIS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시보드라든지 뭐 베스트보드, 모바일까지 다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베드사이드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환자가 진짜 침대에 누워서 자기의 진료 정보 기록이나 자기의 그 식단까지를 다 신청하고 뭐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국제 활동을 위해서 IH 커넥트슨을 통해서 2012년, 2013년 검증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각종 그 해외 전시회 참석을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주기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올해죠? 이건 작년이요. 작년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을 수상을 했고, 몇 달 전에 힘스 아시아에서 에스비어 디지털 헬스케어 어워드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화 부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얼마 전에 요거 하면 뉴스에 나섰죠. 현재 뭐 영원이라고. 맞습니다. 현재는 영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저도 다음 달에 사우디 가게 됐는데요. 사우디랑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논의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기를 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바라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계속 먼저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영국 정시를 했었는데요. 그걸 보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의료 IT 분야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나름대로의 특화된 전문가를 배출하고 좀 국내의 한계를 넘어서 국외에 좋은 시스템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글로벌 헬스케어 IT 회사로서 좀 많이 도약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저희 이지케어텍뿐만 아니라 한국 IT 업체가 해외에서 미국의 업체에 뒤지지 않는 IT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자부하고 싶고 좀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